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기가 지나치다입니다. 먹기가 지나치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가 지나친 거, 이 해외 가보시면은 아마 금방 알걸요? 뭐 예를 들면은 등산을 간다. 네. 등산을 가면은 우리는 이제 싸가지고 가죠. 음식을. 네, 싸가지고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먹습니다. 뭐 중간에도 물론 먹고요. 또 내려와서 그냥 내려옵니까? 반드시 회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 밑에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 나라. 네, 이게 참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등산하나 그랬더니 그냥 등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기 위한 등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등산을 하고 등산을 위해서 그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가거든요. 칼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뭐 골프는 어떻습니까? 네, 골프 제가 외국에 있는 골프장 가서 참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골프장은 클럽하우스나 그 그늘집에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골프장들은요, 이렇게 클럽하우스에 먹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 그늘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또 그뿐입니까? 골프장 주위에 그렇게 음식점이 많은 나라. 이게 또 저희 나라입니다. 여행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여행에서 뭐 이제 관광을 하잖아요. 관광하는데 이제 볼 것들이 많죠. 네, 볼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먹기입니다. 먹기를 소홀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불평이 많죠. 네, 먹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남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기 방송인데요.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뭐 음식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네, 음식을 뭐 효능도 얘기하고 또 조리법도 얘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고요. 먹기 드라마 어떻습니까? 먹기 드라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조 시대 때 뭐 어떻게 뭐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또는 뭐 제빵에 대한 드라마 또는 무슨 요새는 뭐 셰프에 대한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식당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죠. 네, 맛집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국의 맛집을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부족해서 요새는 뭐가 있죠?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방. 네. 그래서 뭐 셰프나 이런 사람도 물론 등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등장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하고 이것을 실시간 중계도 하고 또 이것을 응원을 하는 것까지 이게 참 세계적으로요. 한국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먹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하는 나라. 이게 이제 한국이죠. 먹기의 효능, 음식의 효능, 이걸 또 그렇게 많이 따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병에 걸린다 또는 건강해진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 뭐 다른 나라도 건강식품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녹용, 네, 녹용. 네, 녹용의 아마 80~90%는 한국 사람이 먹습니다. 전 세계 녹용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뭐 웅당, 이제 곰의 쓸개가 되겠죠. 이것도 뭐 쓸개주포도 포함해서 거의 뭐 80~90%는 한국 사람이 먹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음식점 가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효능을 써붙였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음식 메뉴를 써붙였지 아니면은 음식을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재료가 뭐고 이런 건 있는데 음식의 효능을 써붙인 음식점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뭐 TV에 음식이 하나가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그 음식이 동일합니다. 이런 현상도 굉장히 한국에서 특이하죠. 네.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나라.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이유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식이 삶의 낚시다. 네. 아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다.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은요, 그냥 정말 내 삶의 낙은 뭐 맛집이다. 이런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아니면 저녁을 어디 먹을까 주말이면은 맛집을 찾아갑니다. 네. 먹기가 삶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음식을 사진 찍기. 이것도 이제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는 그 순간에 음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갖다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뭐 SNS라든지 블로그에 올리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평을 하고 야 맛있겠다. 뭐 그건 뭐 재료가 뭐냐. 그래서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먹기가 삶입니다.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강연을 이제 자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강연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닥터유는 뭘 먹습니까? 라거나 아니면 좀 더 선생님 중요한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죠. 뭐 여지껏 얘기한 건 뭔데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물으시냐? 그럼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이걸 반드시 물어보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먹기가 지나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내 몸에 이제 내가 쓰는 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거보다 항상 지나쳐요. 그러면은 과식이 되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쓰는 만큼 먹는 게 온식. 그러면 체중이 그대로죠.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더 먹는다. 그러면은 이걸 과식, 즉 체중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살펴보세요. 원만한 사람들은요, 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옛날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우리가 남북회담 보면은 금방 대번에 드러나죠. 북한 사람들 그 모습 이게 이제 우리 30년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의 몸에 보면은요, 보통 한 20kg의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20kg의 기름. 네, 이게 이제 제가 기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게 1kg입니다. 네, 1kg. 네, 대충 제 머리랑 비교해 보면은 1kg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거를 20개를 보통 갖고 계세요. 20개. 네, 20개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 하나를 내가 기름으로 내 몸에 갖고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그저 보통 그러니까 살찐 사람 말고 진짜 비만인 사람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20kg의 기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20kg 중에서 다 불필요한 지방은 아닙니다. 한 10kg이 이제 적정 지방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10kg가 잉여 지방이 되는 거죠. 잉여 지방이면은 보통 한 최소한 3개월치의 식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찐 사람 말고요. 보통 사람들은 3개월 정도는요.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물만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몸에 잉여 지방이 많아지면은 뭐 당연히 비만이 그 자체가 비만이죠. 그러면은 이제 외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남자들은 배가 나오고 여자들은 이렇게 뚱뚱해 보이고 옷이 안 맞고 뭐 이 문제를 떠나서요. 기름이 많으면은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만성 질병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몸에 기름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암이 생깁니다. 네, 어떤 암? 네, 대장암. 갑자기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확 늘어난 대장암. 또 똑같이 유방암. 네, 이게 다 몸에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암입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신장암. 그러니까 이 과거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암들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됐잖아요. 이 이유가 전부 다 우리가 먹기가 지나쳐서 그래서 그 결과로 몸에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암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건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전체.
아마 제가 임진왜란 때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누가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병하고 조선군하고가 이렇게 대치를 했어요. 강 하나를 두고서. 근데 외병들이 조선군의 그 대접이라 그러나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 공기에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밥주발은요. 이렇게 수북이 기억나세요? 한 30년 전에 우리가 그냥 밥 주발에다가 이만큼 수북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조선을 갖다가 외병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식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좀 역사가 있는 거죠. 많이 먹기로, 지나치게 먹기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과거는 그랬다고 쳐도 지금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에 있죠. 뇌에. 뇌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강의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기능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요거는 되뇌 피질, 뇌의 되뇌 피질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뇌의 깊숙한 곳에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 욕구, 증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죠. 이건 이제 느낌입니다. 생각은 판단, 옳고 그름, 뭐 기억, 계획 이런 것들이 생각이고요. 감정, 욕구 이런 건 느낌이죠. 그래서 먹고 싶음 이건 욕구죠. 네, 여기까지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과 욕구가 한 그릇에 들어 있습니다. 네, 한 그릇에 들어 있어서 만약에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도 충족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감정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욕구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죠.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욕구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 덜 먹게 되고 그래서 몸이 예뻐지는 거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해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껴요. 네, 감정적으로. 그러면 먹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흔하죠.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푼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은 욕구로 이게 증폭이 돼서 저녁 때 회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냥 뭐 내가 뭐 입맛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아서 또는 충만되지 못해서 충족되지 못해서 불행해서 행복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예,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우리 이제 따라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식점 가도 한 사람이 시키면 따라서 다 그거, 나도 그거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네, 따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따라하다 보니까요, 그냥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많이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먹기가 지나친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지나치게 먹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지나치지 않게 먹기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까? 생각보다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가려 먹겠다, 뭐 음식을 주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게요. 몸에다가 일정한 시각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네, 그 일정한 시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은 기상시간이죠. 이 기상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를 모르고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더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늘 일어나라. 같은 시간에 자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뭐 몇 시에 잤던, 뭐 밤을 꼬박 새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정 기상. 두 번째가 일정 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네, 그래서 뭐 하루 세 끼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시간을 정해서 먹는 겁니다. 뭐 아침은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뭐 이게 좀 단순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다. 이러면은 몸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가 지나치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먹어라. 그런데 같은 시간에 먹는데 무엇을 먹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뭐 이렇게 식사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침에 과자를 먹어도 돼요. 무슨 토스트를 먹어도 돼요. 떡을 먹어도 돼요. 과일을 먹어도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음식의 종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 몸에다가 기억시켜야 될 훈련이죠. 일정 기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기를 몸한테 기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일정식인데요. 일정식이 말하자면은 주식입니다. 이거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뭘 먹던 간에. 그러면은 이 주식을 먹는 시간에 먹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간식이라고 합니다. 네, 간식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주식은 반드시 먹고 간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간식을 갖다가 이렇게 막 헷갈리지 마시고요. 주식은 반드시 먹고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야식도 간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먹지 않는 시간에 먹는 게 간식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내가 6시에 이제 원래가 이제 주식을 먹는,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회식이 7시에 잡혔어요. 이럴 땐 어떡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생략을 6시에 먹질 않고 7시에 먹습니다. 이러면은 몸이 또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흐트러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6시에 반드시 뭐라도 드세요. 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회식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간식이 됩니다. 그 간식은 드셔도 돼요. 네. 자, 제일 요것만 2주 동안 익히시면 그 다음에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먹어야 잘 산다. 네, 이런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10kg 이상의 잉여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라 먹던 이건 뭐 정말 몸에 좋아. 네, 또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절대로 살이 안 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물 빼놓고는 전부 다 몸 안에서 변화가 돼서 기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으니까요. 네, 항상 남으니까 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고급인 음식, 아무리 7성급 셰프가 만든 음식, 뭐 아무리 비싼 음식,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모자랄 때는 아무리 허접한 음식도 나한테는 정말 귀한 음식이 되는데 내 몸에 남을 때는요, 아무리 귀한 음식도 전부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비타민, 미네랄, 뭐 영양제, 뭐 항산화제 이런 것도 챙기시려고 하시죠. 네. 10kg의 잉여지방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조차도 3개월치를 갖고 계세요. 네, 3개월 동안은 정말 필요한 게 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가려 드시지 마세요. 골라 드시지 마세요. 의미 두지 마세요. 네, 이게 뭐 무슨 뭐 몸에 좋고 뭐 이거는 정말 한 번밖에 일생에 못 먹어보고 다 그게 그겁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즐기는 이 즐거움을 갖다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뭐든지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단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기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네. 그래서 한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요, 한 30분간에 걸쳐서 집중해서 드세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네, 뭐 옛날에는 오래 씹으라 그랬잖아요. 뭐 오래 안 씹어도 돼요. 맛만 음미하면 돼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음식 먹을 때는 그냥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라는 거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TV 보고, 뭐 신문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담소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천천히 드시면요, 이제 음식에 굉장히 이 맛에 감사하게 돼요. 네, 맛있고 감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절대 지나치게 음식을 먹게 되지 않습니다.